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티비입니다. 오늘은 환자와 의사 사이 소통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의사도 인간인지라 자신에게 더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잘 통하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유대관계에 대한 면은 다른 곳 어디에서든지 사람의 기본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다만 의료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시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주치의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에 대한 것이니까 조금은 가볍게, 하지만 실제 이런 상황이 올 때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좋은 팁이니 조금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전에는 의사나 판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런 면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바로 정보의 독점화입니다. 즉 의사가 하라는 대로 환자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고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여한 의사의 역할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그러한 면은 2023년 현재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다만 이게 꼭 나쁜 것만도 아닌 게 그나마 라이센스를 가지고 경험과 의료 지식을 토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인쇄되어 나오는 처방전과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는 공인된 전문가의 역할을 믿고 빨리 치료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경험적인 이야기나 기타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하여 환자의 치료를 더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선과 차선과 차악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현명한 길을 찾아가는 게 꼭 의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사연입니다. 원장님, 저는 현재 타병원에서 시험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롤루 넣고 이식하는 날 피포 검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약을 주라고 하고 싶은데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집에 와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프롤루 넣고 다음날도 피포 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사만 맞아서 과연 임신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일 가서 한번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학회를 최근 했는데 좌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농담 삼아 요즘 환자분들이 무슨 검사를 해달라, 약을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해서 힘드시죠? 하시더군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진료에 개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모든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어제까지는 진실이 돼 새로운 것이 밝혀진 내일부터는 무효이거나 심지어는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는 가변적입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의 입장에서 의사 스스로도 현대의학에 발맞추어 업데이트 되지 못한 채 본인이 아는 것까지만 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면 보수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왜 내 진료라는 영역에 침범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보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읽은 글에서처럼 피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의사에게 더 어필이 될까요? 의료인이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이런 단어와 약의 용량을 요구하면 주치는 당황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풀어서 설명할게요. 생식의학, 특히 임신에 대한 노력은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변수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하루 225단위씩 며칠 과배란 주사를 주고 다시 상황을 보려고 하는데 환자가 자신은 다른 병원에서 150단위만 가지고도 잘 자랐다고 생각하고 다음 내원 시 자신의 의도대로 해버렸다고 말하면 주치 입장은 난처해집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 개 남포가 잘 자랐다고 하면 이번 주기는 의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환자가 의사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의사는 여기서 수동적으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 하라는 것은 하고 아니면 그냥 지켜보는 거죠.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또는 너무 안 자라서 주기가 취소되었다고 쳐보면 환자는 그래도 쌤이 전문가인데 저를 설득시켜 주사 용량을 늘려야 했던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책망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용량을 바꾸고 싶으면 사전에 해야지 저지르고 통보하면 앞으로 치료 과정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런 주기에서는 피검은 이렇게 하고 주사는 이렇게 주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 임신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과배란 주사는 이게 맞고 배란 억제 주사는 이걸로 해주시고 이식 전에 피포 TSH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분의 걱정과 고민은 사라질지 몰라도 이건 레스토랑 가서 스프는 뭐로 주고 고기는 미디움 웰던으로 해주고 감자는 얹지 말고 이렇게 오더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하시지만 걱정이 공포가 되고 내 시도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져버리면 이런 일도 드물게 있곤 합니다.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검사니 뭐니 없었던 시절에도 정말 잘하시고 임신율 좋은 쌤도 많으시니까요. 환자로서 시험관하기 시술 등을 하기 위해 내원하실 때는 병원을 잘 고르고 주치의쌤을 고민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 시술 과정에 들어가면 다 그냥 맡기셔야 가장 확률이 좋습니다. 그 쌤도 다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말입니다.
어려움과 버거움 속에서 활로를 찾다 보니 부탁하는 말들이 의료적인 관점에서 치료 과정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일 것입니다. 적절하게 건의하고 상의하는 것에 대한 말의 묘미를 살려보시는 것 정도로 환자는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의사는 얼마나 고민스러우면 그럴까 하고 혹시 내가 너무 리지드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포용하는 자세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닌가 생각하며, 저도 이 시간을 통해 저 스스로도 돌아보면서 다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 관점이 다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이야기의 요점이 의사 앞에서 말도 꺼내지 말고 그냥 하라면 해라, 이런 게 아니란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다 그들이 아는 선에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한 트러블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진료 현장에서는 부디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